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학교 폭력 사안조사, 학교장 자체 해결, 관계 회복 및 분쟁 조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안조사에서는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긴급 조치, 학생 및 보호자 상담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법 제14조 전문 상담 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사망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학교장은 교감, 전문 상담 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교 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 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자,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항,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 2에 따른 학교장의 자체 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5항 전담기구는 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 조사 결과 등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8항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실태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실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전담기구 운영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항을 보면은 그죠?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 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그런 전담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회장이 위촉합니다. 다만 학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합니다. 2항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3항 1항,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폭력 전담기구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전담기구는 학교 폭력 신고 접수 대장을 비치하고 119 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서 기록 관리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은 학교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해당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 방법 등을 기록합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 보고입니다.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 성폭력 사안 등일 경우는 유선으로 별도 보고합니다.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입니다.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전담기구의 협조 요청 시 해당 교사는 적극 협조를 해야 합니다. 사안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합니다. 졸업 전 가해 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입니다.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그 가해 학생 조치사항,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제6호 출석정지, 제8호 전학의 삭제 심의입니다. 자, 심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를 통해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집중보호 또는 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입니다. 관련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진행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기재유보 사항 기록 및 관리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 학급 교체. 자, 요 네 가지 해당 항목은 학교생활기록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기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4호 그리고 사회봉사,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제6호 출석 정지는 학교 생활기록부 출결사항, 특기사항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를 갖다 가는 경우는 결석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경우는 출석이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호 출석 정지는 이거는 당연히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4호, 5호, 6호, 8호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듯이 졸업 전에 삭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학교 폭력을 갖다 이렇게 2번 이상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은 삭제를 해주고요. 뭐 2번 이상을 한 경우는 삭제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4호, 5호, 6호, 8호 같은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지만 삭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갖다 이렇게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혹시 이렇게 재수, 삼수를 하는 경우는 이게 계속 따라다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호하고 9호는 자, 전학과 퇴학은 학적 사항, 특기 사항에 기재가 되고요. 퇴학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원히 갑니다, 이거는. 여기에서는 학교 폭력 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식 1-1 학교 폭력 신고 접수 대상입니다. 사안번호, 신고 일시, 신고자 또는 신고 기간, 그리고 신고 내용, 접수 사실 통보, 작성자, 비고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란에 이렇게 관련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식 1-2 학교 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입니다. 사안 번호를 적고요. 그리고 학교명, 그리고 교감, 그리고 책임교사 담당자를 이렇게 성명과 휴대전화를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일시, 그리고 신고자, 신고자가 익명을 희망할 경우는 자, 익명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인지 경로, 그리고 신고 인지 내용, 자, 6하 원칙에 의거해서 접수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생, 자, 성명, 학번, 보호자 통보 여부, 비고란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사항에는 자, 고소, 소송 여부 등, 특히 성 관련 사안의 경우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 일시도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학교 관련 여부는 관련 학교명, 그리고 통보 여부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식 2-4 학교 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입니다. 사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접수일자, 그리고 담당자, 그리고 관련 학생 성명, 학년, 반, 번호, 성별, 비고란이 있습니다. 사안 개요에는 전담기구에서 조사한 사안 내용을 자, 6하 원칙에 의거해서 자,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쟁점 사안은 각 개별 학생들의 주장 내용 및 근거 자료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안 진행 시 조치 사항들이 있고요. 판단 요소와 확인 내용들을 작성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 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긴급 조치 여부, 특이사항에는 자, 성 관련 사안, 치료비 분쟁, 피해 학생이 다문 학생인지 여부,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 보도 등 특이사항들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고시입니다. 자, 오른쪽 표를 보시면 자, 기본 판단 요소와 부가적 판단 요소가 있습니다. 자, 기본 판단 요소에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에 따라서 점수가 0점에서 4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합해서 해당되는 점수의 조치들을 이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판단 요소가 있는데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입니다. 자, 이것은 해당 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및 피해 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거나 또는 경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는 자,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의 보호에 필요가 있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는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해 학생 선도 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는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를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17조 제9항에 따라서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별도의 특별교육기관을 정하여 함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도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부모에게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는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4조 사항을 보시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자,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자,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 2에 따른 학교장의 자체 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합니다. 하단에 그림을 보시면 사안의 발생, 조사, 보고 진행 과정입니다. 자, 학교장 등은 자,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이 인지가 되면 자, 신고 접수 및 자, 학교장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보호자에게도 통보합니다. 그리고 즉시 조치로서 긴급 조치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은 사안을 조사하고 보호자 통보 그리고 필요시 면담을 하고요. 사안 조사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 해결할 수도 있고 학교장이 아니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로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계별 조치 사항입니다. 자, 학교 폭력 사건 발생 인지 단계입니다. 자,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 폭력 사건 발생이 인지되게 되겠습니다. 자, 신고 접수 및 학교장, 교육청 보고 등 단계입니다. 자, 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 폭력 신고 접수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자,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담임 교사에게 통보한 후에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고 접수된 사안을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즉시 조치 단계입니다. 자, 필요시 긴급 조치를 포함합니다. 자, 필요시 자, 피해 및 가해 학생 즉시 격리, 가해 학생이 눈빛, 표정 등으로 피해 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 못하도록 조치. 자, 관련 학생 안전조치. 자, 피해 학생 보건실 응급처치. 자, 119 신고, 병의원 진료 등. 그리고 가해 학생은 격리, 심리적 안정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피해 학생 및 그 신고 고발한 학생이 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복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또 취하셔야 되겠고요. 그 피해 학생의 그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 실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성폭력인 경우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 신체 피해를 치유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사안 처리 초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 조치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 사안 조사 단계입니다. 자,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 조사 실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관련 학생 면담, 주변 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 자료 수집입니다. 자, 피해 및 가해 학생 심층 면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 사안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성폭력의 경우는 비밀 유지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장애 학생, 그 다문 학생에 대한 사안 조사의 경우는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서 장애 학생 및 다문 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을 제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필요한 경우는 그 보호자 면담을 통해 그 각각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그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안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입니다. 법률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하단에 보면은 그 2주 이상의 그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1호, 2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호,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는 경우 4호,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는 그 학교장의 자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이 되면 거죠.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을 받아서 학교 동의를 해주면은 그 학교장이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고, 만약 피해자나 그 보호자가 그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혹은 그 자체 해결 요건이 미충족되는 경우는 그 학교 폭력 그 대책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및 가해 사실 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학교장 및 그 심의위원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긴급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폭력 예방법 제16조 피해 학생의 보호입니다. 자, 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학교의 장은 그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 학생이 긴급 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1호 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그 심리 상담 및 조언. 2호 일시 보호. 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 그 학급 교체. 6호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6호의 예시에는 그 피해 및 그 가해 학생의 분리가 가능한 그 학교 자체의 특별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입니다. 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그 퇴학 처분은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호 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그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사항, 학교의 장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터 3호까지, 제5호,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가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7항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가해 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 정지 등입니다. 1항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호 학교 폭력을 행사하여 전추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호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호 학교의 장이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2항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 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입니다. 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가 없습니다. 2항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항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1호 학교 내의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 4호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출석 정지, 5호 퇴학 처분입니다. 여기서 출석 정지는 1회에 10일 이내이고 연간 30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항을 보겠습니다. 제1항 제5호의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 합니다. 1호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에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호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호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입니다. 8항을 보시면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그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체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해서 일단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일체 법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 및 보호자 상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상담입니다. 관련 학생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조사를 하는 것은 피해 학생에게 위축감,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각자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집단 폭행이나 목격 학생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학생 모두를 한꺼번에 불러 다른 장소에서 일제히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고 소수 학생의 의견에 다른 학생들이 동조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관련 학생 상담 또는 조사 과정 등이 주위에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훈계나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비난이나 신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초등학교 저학년, 자, 장애 학생, 자, 한국어 능력이 없거나 자, 부족한 중도 입국, 자, 외국인 학생, 탈북 학생, 기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학생 등에 대해서는 상황 전달 및 자기 표현이 부족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피해 학생 상담입니다. 가장 먼저 적절한 위로와 지지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해 사항과 요구를 파악합니다.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 관리할 것을 인지시켜 줍니다. 사안 처리 절차, 내용, 진행 과정, 준비 사항, 보호 조치 등을 설명해 줍니다. 다음은 가해 학생 상담입니다. 자, 폭력은 용인되지 않으며 가해 학생이 저지른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해 학생이 당한 충격과 상처를 이해시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학생을 낙인 찍지 않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쌍방 피해 및 가해 학생으로 결론이 나거나 피해 및 가해 학생이 뒤바뀌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 학생들이 폭력을 사용하게 된 상황에 대해 충분히 탐색을 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 조치가 내려지는지 알려줍니다. 추후에 가해 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재발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가해 학생이 가해 행동에 대해 피해 학생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과를 희망하는 경우 진심어를 사과를 해야 함을 안내해야 하겠습니다. 보호자 상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경우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자, 학교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자, 학생과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 사안을 축소하는 태도 등을 지양하고 공정하게 사안을 조사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것을 알립니다. 보호자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며 경청합니다. 당사자의 개인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결과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으나 본인 자녀의 확인서는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함을 알립니다. 장애 학생의 보호자가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다문화 학생, 중도 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의 보호자 중 한국어가 미숙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통역을 통해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 상담입니다. 자,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자녀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억울함, 자신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보호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 중점을 두어 상담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보호자의 감정이 격양됨을 이해하고 보호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냅니다. 자, 확인된 사실을 부모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합니다. 조사한 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자료 여부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묻습니다. 화해, 사과, 전학, 가해 학생 처벌 등입니다. 자, 학교의 공정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피해 측이 가해 측과 면담을 요청할 경우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사나 전문가 입회하에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을 위해 학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피해를 당한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가정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안내합니다.
자,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외부 기관의 상담이나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피해 학생 학부모 위로 상담과 푸른나무 재단의 하회 분쟁 조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 상담 예시입니다. 자, 1단계 피해 사실의 확인입니다. 학생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지합니다. 학생의 학교 폭력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자, 학생은 누구에게 얼마 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였나요? 혹시 주변에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본 친구가 있나요? 자, 학생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메모합니다. 학생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자, 2단계 감정의 이해입니다. 자, 보호자의 감정을 수용하고 학생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합니다. 3단계 사안 처리 과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추후 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4단계 신뢰 구축입니다. 자, 학생의 보호와 안전, 적응을 위해서 노력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땡땡이가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며 심리적인 충격 없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가해 학생 보호자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해 학생 보호자 역시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 의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잘못을 인정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가해 학생 보호자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상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가해 학생 보호자의 감정을 일단 수용하되 가해 학생의 행위는 정확히 알려줍니다.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등 학교 폭력 사항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조사한 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자료 여부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학교 폭력 행위에 대하여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합니다. 가해 학생을 낙인 찍지 않고 교육적으로 적절한 지도와 선도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립니다. 가해 학생에 대하여 가정에서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합니다. 가해 학생 보호자 상담 예시입니다. 자, 1단계 감정의 이해. 자, 보호자의 감정을 수용하고 학생의 가해 사실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합니다. 자, 2단계 신고 내용 및 상대 학생의 피해 사실 고지입니다. 신고 내용 및 상대 학생의 피해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안내합니다. 3단계 사안 처리 과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추후 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중요성을 인지를 시킵니다.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4단계 화해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조언입니다. 궁극적 학생 지도 방안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두 학생 모두 심리적인 충격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무엇이 문제 해결과 궁극적인 자녀 지도에 도움이 될지 어른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해 학생 보호자의 경우에 자신의 자녀가 피해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으므로 담임 교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해 학생 역시 걱정하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중요성을 인지를 시킵니다. 가해 측에서 피해 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에 대해서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피해 학생이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찰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의 대처입니다. 자, 보호자가 법적 절차를 밟을 때 학교는 자체적인 조치를 중단하기보다는 피해 및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호 및 지도 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합니다. 피해 및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 조치하며 피해 학생이 위험 상황에 있을 때 담임 교사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의 공격 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해 학생을 상담 교사나 지역 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조치를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학교장 자체 해결 사항과 절차 그리고 관계 회복 및 분쟁 조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입니다. 자, 1항 자,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 1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2호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호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호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자, 2항을 보면 그죠? 자,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자, 1호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입니다. 2호 학교 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 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가 필요합니다. 자, 3항을 보시면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 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 3을 보시면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 2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 가해 학생 그리고 그 보호자 간의 관계를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사안의 학교장 자체 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이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학교폭력 사건으로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학교장은 요청서 양식 3-4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다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입니다. 신청인의 소속 학교, 그리고 학년반, 그리고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주소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청 사유에다가 해당 관련 내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학생 보호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입니다. 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피해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담할 때 학교장 자체 해결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자, 전담기구 심의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학교장의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자,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학교 폭력 사안에서 가해 학생이 10명인 경우는 가해 학생 모두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확인입니다. 자,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 학교장 자체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는 전담기구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기준에 대해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자,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를 통해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피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결재 및 교육청 보고입니다.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자, 학교장 자체 해결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합니다. 가해 학생 우선 출석 정지 후 학교장 자체 해결하는 경우, 자, 학교장이 긴급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학생 보호자 통보입니다. 서면, 유선, 문자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자, 학교장 자체 해결 시 고려 사항입니다. 자, 필요시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담당 교사 상담, 캠페인 활동, 교내외 봉사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학생 간 관계 개선 의지와 동의 여부에 따라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는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결정 및 시행,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해당 절차의 완료를 7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법 제13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면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양식 3-3 학교장 자체 해결 결과 보고서입니다. 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소속 학교, 학년반,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자, 사안조사 내용입니다. 자, 사안 내용을 사안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시면 되고요. 자,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장 자체 해결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결과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에 합의된 결과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자 간의 화해, 가해 학생의 사과, 피해 학생의 용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적용 등의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처리 흐름도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이렇게 접수가 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3조의 2 1항 1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2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호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호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다음 이 네 가지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그런 학교 폭력의 경미한 어떤 그런 학교 폭력의 경우는 전담기구에서 심의해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피해자 및 그 보호자의 서면 학위를 받아서 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 학교장 자체 회계를 하게 되고, 학교장 자체 회계를 하고 난 뒤에 그 심의위원회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미한 그 학교 폭력의 경우가 그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자,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확인을 갖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경미한 학교 폭력이 아닌 경우는 피해 학생, 가해 학생 그 보호자에게 그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를 이렇게 하고, 그 학교 폭력 대책 그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장이 조치 처분을 취하고, 최종적으로 학교장에게 조치 결정을 통보하거나, 그리고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에게 조치 결정을 통보를 하면 전체적인 그 학교 폭력 사안이 처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 3, 학교장의 자체 해결입니다.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 2, 제1항에 따라 그 학교 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에 그 학교 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피해 학생, 가해 학생,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회복의 개념. 관계 회복이란 2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 회복의 목적입니다. 관련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안을 중심으로 개입하여 양측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호 이해 및 소통,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 학생 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진심 어린 사과, 화해, 가해 학생 측의 반성에 대한 그 올바른 인식 정립을 하고, 나아가 관계 개선을 통한 그 회복을 도모합니다. 심리 정서적 안정 및 학교와 일상생활, 또래 교우 관계 등의 안정적 적응과 신속한 복귀, 회복을 조력합니다. 학교 폭력 관계 회복은 진행 단계별로 피해 학생 측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운영 대상 및 방법입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한 해당 관련 학생, 피해 및 가해 측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사전 개별 면담입니다. 양측의 학생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각각의 욕구와 사안에 대한 해결 방식, 심리, 정서적 상태 등을 탐색합니다. 관계 회복 프로그램, 직접 대면 및 소통입니다. 양측 학생이 준비와 동의가 되었을 때 서로 대면하여 소통의 과정을 통해 관계 회복을 하도록 조력합니다. 학교 폭력 관계 회복은 일반 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아니라 그 사안이 발생한 관련 학생,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시 역할 예시안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고요. 교감 선생님은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합니다. 혹시 그 외부 연계가 필요한 경우는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담임교사, 책임교사, 상담교사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관계회복 진행 시 유의사항입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양측 학생이 동의할 경우에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한 명이 중단하고 싶으면 중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거나 개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및 교사는 사전에 가급적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프로그램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로 소통함으로써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안내합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그 양측 학생이 학교 및 일상생활과 그 또래와의 관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안내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하여 모든 단계시 현재 마음과 생각,
2차 피해, 재발 및 보복 등 참여 의사 등을 확인함으로써 관계 회복 프로그램 진행이 강제적인 것이 아닌 피해 학생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회복 진행 시 면담 팁입니다. 피해 상황에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그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의 그 각각의 사안과 상태에 따라 개별 맞춤형 접근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면담 시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탐색을 통해서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피해 학생 스스로 폭력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등 자신을 비난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심리적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일 경우는 필요에 따라 전문 상담을 연계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가족, 보호자, 형제 등의 상태나 상황, 조력하고 도울 수 있는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 이에 대한 개입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가해 행동을 한 학생입니다. 학교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그 확인을 먼저 하고 반드시 발생한 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폭력을 왜 가하게 되었는지, 이들이 폭력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다양한 요인들을 면밀히 탐색하는 것이 이후 사안의 해결이나 2차적인 가해 행동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일반적 평가나 훈계는 가해 학생에게 저항, 반발심, 무기력 등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비난하거나 신문조의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쟁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8조입니다. 1항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2항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3항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 조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1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입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가해 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2호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이 있는 경우,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 전문적, 공정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4항 심의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5항 심의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 학생, 가해 학생,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6항 시도교육청 관할구역 안에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7항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는 피해 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 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5조 분쟁 조정의 신청입니다. 피해 학생, 가해 학생, 그 보호자 중 어느 한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 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호 분쟁 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호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호 분쟁 조정 신청의 이유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27조 분쟁 조정의 개시입니다. 자, 1항 자, 심의위원회 또는 자,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 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2항 자,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 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자, 3항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 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 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4항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 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식 5-1입니다. 자, 분쟁 조정 신청서입니다. 그 학생의 성명, 주소, 소속, 그 보호자의 성명과 주소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신청 사유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와 교육감에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28조 분쟁 조정의 거부, 중지, 종료입니다. 1항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을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1호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분쟁 조정을 거부한 경우, 2호 피해 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 폭력에 대하여 가해 학생을 고소, 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호 분쟁 조정의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2항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을 끝내야 합니다. 1호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 조정이 성립한 경우, 2호 분쟁 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3항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 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29조 분쟁 조정의 결과 처리입니다. 1항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 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와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이 소속된 그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1호 분쟁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호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 3호 조정의 결과. 2항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3항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분쟁 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학교 폭력 사안 조사, 학교장 자체 해결, 관계 회복 및 분쟁 조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